우리나라 농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연세대 농구팀이 우승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장훈, 이상민, 문경은, 우지원, 김훈으로 이루어진 연세대 농구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과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 외에도 허재, 현주엽, 전희철, 김유택 등 레전드로 남을 스타들이 뛰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들의 인기는 그 어떤 스타들보다도 높았을 정도로 최소한 이 시기의 농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그렇게 농구의 인기가 급상승하던 시기, 때마침 등장한 만화가 있었죠. 8, 90년대, 특히 스포츠를 소재로 한 만화에서는 주인공을 마치 히어로처럼 그린 만화들이 많았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인공 오해성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실력을 뽐내는 주인공이 그 당시 만화들의 단골 소재였죠. 그런데 1992년 완전 새로운 만화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슬램덩크죠. 농구를 1도 모르던 완전 초짜 선수에서 전국을 제패하는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된 강백호까진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농구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할 만할 때 끝나버린 조금은 이상한 결말.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던 그때에도 항의 전화를 엄청 받았을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슬램덩크. 그리고 그 슬램덩크의 두 주인공 강백호와 서태용, 두 라이벌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보랍니다. 사실 작중 시작만 하더라도 강백호는 농구를 잘 알지도 못했죠. 오히려 싫어하는 편에 가까웠습니다. 중딩 시절 50번이라는 경이적인 퇴짜를 맞은 강백호가 어떤 여학생에게 고백하다 대차게 차인 그날, 그 여학생이 농구부원을 좋아한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 무엇보다 싫어진 게 농구였죠. 뭐 싫어할 만한 이유가 되긴 하네요. 그렇게 까임의 전설을 써내려가던 백호에게 봄날 여신처럼 다가온 최소연의 말 한마디. 농구 좋아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백호는 그저 좋아하는 최소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농구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강백호에게 있어 농구란 오로지 최소연과 잘 되기 위해 했던 거였죠. 좋아하는 여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 이렇듯 강백호라는 캐릭터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아마도 단순 무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188cm의 키, 83kg이라는 무시무시한 피지컬. 중학교 시절 혼자서 고등학생 4명과 붙어 모두 피떡으로 만들어버린 싸움 실력에서 보듯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추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모자라는 놈으로 보이는 빨강머리 강백호.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중학생 때부터 이미 농구 천재로 불리며 전국대회 우승을 노리는 능남의 감독 유명호가 직접 스카우팅할 정도로 뛰어난 농구 실력을 가졌지만 이러한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대신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 단 하나로 약체 북산에 진학하는 슈퍼루키 서태웅. 시작점과 현위치까지 모든 게 달랐던 두 남자 강백호와 서태웅. 그들은 북산 농구부에서 만나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시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옥상에서 자빠져 자고 있던 서태웅에게 겁없이 시비를 건 3학년 선배들. 농구에 있어서는 강한 열정과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서태웅이지만 반대로 농구를 뺀 모든 일상에는 관심이 없죠. 자기소개를 할 때 농구배에 관심 있는 것은 잠이라고 하거나 자신의 수업 시간에 잔다며 때려서 깨운 선생님에게 그 누구도 내 잠을 깨우는 놈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잠꼬대를 할 정도인데 그런 서태웅의 배를 걷어차 깨웠으니 불쌍한 3학년 선배들은 모두 옥상에 나뒹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등장한 강백호 패거리, 즉 백호 군단. 3학년 선배들은 뻗어있고 씩씩거리며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서태웅을 본 양호일이 넌 도대체 너 대체 누구냐고 누구냐? 이름을 묻자 바로 서태웅이라고 서태웅이다. 말하죠. 강백호는 저 서태웅이 최소연이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백호는 경쟁 심리를 느끼며 서태웅을 요리조리 탐색합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한패냐는 서태웅의 말에 결국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죠. 이런 강백호의 반응에 무시때리는 서태웅, 또 그런 그들의 멱살잡이를 본 최소연은 급히 옥상으로 달려오고 당연히 백호를 쏘아붙이는 소연, 그런 소연을 무시하는 서태웅, 결국 주목다짐을 한 서태웅과 강백호였습니다. 만화의 지문처럼 영원한 라이벌이 될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강백호가 농구부 주장인 채치수와 대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육관에 찾아간 서태웅. 그는 강백호의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강백호가 훅훅 디펜스를 하더니 심지어 그 고릴라 센터 채치수에게 공을 빼서 슬램덩크를 찍으며 대결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내심 놀라는 눈빛으로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보기보단 다른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죠.
농구부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오로지 덩크만 노리며 스스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자뻑에 빠진 강백호를 보며 철저히 개무시하는 서태용의 그 알 수 없는 관계성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농구 천재 서태용처럼 강백호도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툴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천부적인 신체 능력입니다. 신체 능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을 빠른 시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물론 강백호가 자칭 천재라 불리긴 하지만 그 사기적인 운동 능력만 놓고 보면 진짜 천재라고 해도 될 만큼 농구 초보인 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북산의 스타팅 멤버로 기용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매경기 강백호는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연발합니다. 저게 농구부원이 맞나 싶을 정도죠. 하지만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맞이하는 강백호의 운동 능력으로 상대팀은 곤혹을 치르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들이 진짜 매경기마다 나오는 거 보면 강백호의 운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죠. 마치 더 농구 러셀 웨스트브룩의 파워포워드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강백호를 상대하는 감독들이 농구 경험은 부족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신체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힘과 점프력입니다. 강백호의 포지션은 파워포워드죠. 이 파워포워드는 리바운드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과 더불어 점프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힘과 점프력은 보통 상반되게 마련이죠. 스포츠에서 힘이란 곧 코어를 의미하고 근육은 당연히 몸무게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좋을수록 떡대가 커지게 마련이고 당연히 점프력과 주력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강백호는 202cm, 90kg이 나가는 변덕교의 매치업도 가능할 정도로 힘과 점프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점프력은 서태영도 잠시나마 강백호를 인정했던 주장 채치수와의 대결에서 슬램덩크를 할 때, 그리고 그 산왕과의 경기에서 강백호가 신현철을 상대할 때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강백호가 먼저 점프한 걸 본 신현철은 백호를 떨쳐내기 위해 더블 클러치를 씁니다. 이제 땅에 내려왔겠지 이렇게 생각한 신현철이었지만 아직도 강백호가 공중에 떠 있는 걸 보고 나서 이런 말을 내뱉었죠. 아직도 떠 있어? 이렇듯 강백호의 점프력은 정말 고등학생의 그 수준을 뛰어넘었죠. 세 번째는 스피드와 순발력입니다. 이 능력은 강백호를 사기 캐릭터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상대 선수보다 늦게 점프를 했음에도 가장 먼저 뛰어올라 공을 뺏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뛰어가는 능력까지. 이걸 본 능남의 김수겸이 모든 세포와 신경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인 강백호가 가진 또 다른 무기이기도 합니다. 농구의 기본인 템포 푸시, 즉 공을 잡고 얼마나 빠르게 상대의 림까지 뛰쳐나갈 수 있냐,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처럼 농구 선수, 아니 스포츠맨에게 있어 천무적인 능력을 가진 강백호. 그러니 최소연과 처음 만났을 때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당연한 듯 허세를 떨면서도 물론입니다. 스포츠맨이니까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강백호에게도 약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농구를 전혀 모르던 초짜 중의 초짜가 불과 넉 달 만에 주전급 선수가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이지만 그래도 풋내기다 보니 당연히 수비에서 약점을 보였습니다. 물론 공격에서도 기본적인 슛이라든지 패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건 자신의 장점을 살리며 잘 극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문제였죠. 자신의 피지컬을 살린 세로 수비는 그런대로 하지만 가로 수비가 안 돼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는 어이없이 쉽게 뚫리기도 하죠. 하지만 리바운드와 블로킹 능력만큼은 전국구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신현철, 정성구와 2대1 리바운드 대결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앞에서 말한 높은 점프력과 채치수에게 전수받은 파리채 블로킹을 활용해 채치수의 수비 공백도 메꾸낼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멘탈도 굉장하죠. 시합 중에 교체당하면 보통은 내가 못해서 교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강백호는 이제 시합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들어가서 실점하면 어떡하지? 라고 짧게 생각하더라도 금세 머리를 흔들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천재인데 라며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멋진 남자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구에 대해 점점 진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 최소연이 농구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땐 최소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아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고 속으로 말할 정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백호의 내면적 서사와 성장은 저 대사를 슬램덩크 최고의 명대사로 만들었죠. 이런 강백호에 비해 서태웅은 농구 천재, 슈퍼루키라는 말을 듣는 완성형 선수로 나옵니다. 강백호에게 있어 서태웅은 농구 선수로도 연적으로도 무조건 넘어서고 싶은 라이벌이죠.
그런데 서태웅도 평소처럼 그냥 시원하게 무시하면 그만인데 유독 강백호 앞에서는 그가 날리는 질투, 태클, 바보짓을 일일이 받아주며 멍청이, 원숭이와 같은 말대로 반격을 날리는 것으로 맞대응을 해주죠. 평소 누구와 대화하든 무표정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강백호와 말다툼 할 때만큼은 얼굴에서 감정이 드러나고요. 그래서일까요? 늘 티격태격하는 사이지만 어느새 시합장에도 강백호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강백호가 처음으로 출전한 능남과의 연습 경기에서 윤대엽을 막기 위해 강백호와 함께 더블팀에 들어가자 강백호에게 상대를 마크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이 천재의 힘을 빌리고 싶냐고 깐죽거리는 강백호의 태클에 지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1학년이라서 채치수 같은 선배들보단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자신과 달리 이제 막 시작한 풋내기에 불과하다고 느꼈던 강백호가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과 미친 성장 속도로 자신의 능력을 따라잡는 걸 내심 인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다가 해변에 앉아있는 강백호를 보고 일본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유니폼을 보여주며 자랑질하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이 둘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강백호가 서태웅에게 느끼는 게 시기나 질투 같은 감정도 있지만 최소영과 레이업슛을 연습할 때 서태웅이 시범 때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떠올려 성공하기도 하고 풍정과의 경기에서도 서태웅의 슛을 보고 자신이 그려왔던 이상적인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등 서태웅을 보며 성장하는 강백호의 모습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강백호와 서태웅은 정말로 라이벌이 맞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강백호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했듯 서태웅은 농구 선수로도 연적으로도 무조건 넘어서고 싶은 라이벌이죠. 사실 라이벌의 사전적 의미인 같은 분야에서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맞적수, 이 말에 제법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다만 강백호와 서태웅이 서로 경쟁한다 말하기에는 둘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처음에는 무시만 하던 서태웅이 서서히 강백호를 인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숙명적으로 영원한 라이벌이 될 두 주인공의 첫 만남, 이렇게 말한 작가의 말처럼 라이벌로 발전해가는 게 아닌가 싶어 조금은 아쉬운 결말로 인해 못 보는 게 안타까워지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로그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흥미로운 라이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